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고 이북 출신인 시아버지의 냉면집을 물려받아 하고 있어요. 완전 유명한 집은 아니지만 근방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장사는 꽤 잘 되고 있죠. 성격 좋고 무던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고 일찍부터 가업을 잇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안 가고 25년을 냉면 만들기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지금은 아버지 맛보다 낫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죠. 몇십 년 단골 손님들이 남편의 냉면을 맛보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영균이가 아버지 손맛을 그대로 따르는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냉면 장인이 됐어. 아니, 난 여기 냉면 아니면 못 먹어. 육수랑 면발이 다른 데는 여기 못 따라가. 그런 때 주방 쪽을 바라보면 남편이 싱긋 웃는 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드렸고, 이 집 장남 정말 믿음직스러워. 자식 농사 잘 지었어. 저희 냉면집을 처음 오신 분들도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가십니다. 여긴 좀 다르다면서요. 저는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손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곤 하죠. 남편과 오래오래 냉면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남편에게 반한 것도 수더분하면서도 묵묵하게 한 길을 걷는 모습 때문이었죠. 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여기 냉면을 자주 먹으러 왔었고 단골이었어요. 남편과는 단골로 만나 자연스럽게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시아버지, 남편과는 달리 시동생은 냉면에 애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형제 둘을 두셨는데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시동생은 남편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죠. 남편은 진득하고 무던한 데다가 어른들 말씀도 잘 듣는 편이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좋게 말하면 변화를 좋아하고 나쁘게 말하면 꾸준하질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별명이 청개구리일 정도로 하라는 걸 정반대로 하기 좋아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럭저럭 대학 나와 직장에 다니지만 수시로 회사를 때려치우곤 하는데 핑계가 참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다, 상사가 괴롭힌다, 사무실이 숨막힐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툭하면 차를 바꾸고 지금도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늘 인생은 한방, 편하게 사는 게 장땡이라며 매주 로또를 사고요. 아마 모은 돈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동생은 아버지와 남편이 답답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가끔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미련을 떨어? 형 말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사람 시키고 옆에서 관리 감독만 하면 될걸. 아유, 하여간 곰이라니까. 저는 형제자매 없이 자란 외동이라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더 똑똑한 경우도 있고 가정 환경,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근 제가 큰일을 겪고 보니 역시 옛말은 그런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적어도 우리 집에서 말이에요. 1년 전쯤 시동생은 7번째 옮긴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같은 회사의 여자 상사 때문이었어요. 시동생이 학벌도 외모도 집안도 좋은 그 상사를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우리 냉면집에 회사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회식을 했습니다. 전 한눈에 시동생이 그 여상사를 좋아하는 걸 눈치챘어요. 여상사분은 제 눈에도 지적이고 우아해 보였죠. 그리고 긴 전통을 가진 우리 집 냉면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쩜 내가 딱 좋아하는 분위기네. 왜 진작 안 데려왔어요? 몰랐죠. 심 과장님이 이북식 냉면 좋아하시는 줄은. 형수님, 저희 주문 좀 받아주세요. 아주 신났더라고요.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육수를 맛봐라, 여기가 진짜다 이러면서 다른 때와 달리 우리 냉면 자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 놀랐어요. 원래 시동생은 우리 식당을 구닥다리라며 싫어했기 때문에 놀라운 상황이었죠. 카운터에 앉아있던 저는 회식을 끝내고 나가는 여자 상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정말 여기 냉면 제대로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영재씨. 어우, 사람이 다시 보인다. 자주 오세요. 특급 손님으로 모실게요. 저희 아버지랑 형이 이북식 냉면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두 분을 존경하고요.
시동생은 입이 찢어질 것처럼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시라면서 허세를 부렸어요. 그 이후 시동생은 여자 상사와 운 좋게 사귄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헤어졌고 여자 상사가 싫다는데도 시동생이 계속 쫓아다니고 선 넘는 행동을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대요. 자주 올 것 같았던 여자 상사분도 저희 식당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백수가 된 시동생은 어쩐 일인지 자꾸만 저희 냉면집에 나오기 시작해요. 딱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쁜 시간에도 구석자리에 앉아 홀을 보고 있어서 왜 그러나 싶었죠. 저한테 와서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되냐, 여기 직원들 월급은 얼마나 주냐, 평소에는 묻지도 않던 걸 궁금해하고요. 식당 한쪽 벽에 방문했던 유명인들 사인이랑 신문에 난 우리 냉면 기사를 붙여놨는데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족이 모두 모인 어느 날 저녁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 저도 냉면집 하나 차려주세요. 잘해볼게요. 자신 있어요. 식구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다짜고짜 냉면집을 하나 차려달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시동생은 식당 일을 어려서부터 싫어했대요. 냉면은 지겹다며 거들떠도 안 보고 육수 우리는 냄새도 맡기 싫어했고요. 그런데 지난번 여자 상사 말을 듣고 생각이 좀 바뀐 걸까요? 인생은 편한 게 최고, 한방이라고 로또를 그렇게 해도 당첨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잘리니 돈도 없고 그러다 집안 가업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좋아하는 차도 못 바꾸니 답답한 마음도 있었겠죠. 가만히 살펴보니 저희 부부가 물려받은 식당이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앞뒤 생각 없이 달려들겠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무턱대고 냉면집을 차려달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도 형처럼 식당 운영해서 돈 좀 벌어봐야겠어요. 사무실도 답답하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적성에 안 맞는다고요. 아이고, 어째 결과만 보고 과정을 생각 안 해. 형은 20년 이상을 매달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넌 배우겠다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냉면집부터 차려달래? 저도 배우면 되잖아요. 왜 떡잎부터 자르려고 하세요? 일 가르쳐주면 배운다고요. 아버지는 왜 항상 나를 못 믿으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당장 가게부터 차려달래? 아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냐?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얘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 도련님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래. 냉면집을 하나 차려달라니. 당신이 대학도 포기하고 아버님 도와 식당 물려받은 거 고스란히 다 봐놓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쉽게 차려주시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일 배울 때 얼마나 눈물을 뺐는데. 영재, 그거 다 봤어. 힘든 걸 알아서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거야. 함부로 못 덤벼. 그냥 하는 말이겠지. 우리 부부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동생이 끈질기게 졸라대더니 결국엔 시아버지가 항복하신 거죠. 시동생 혼자임은 아니었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거들었고요. 당장 가게부터 차려줄 수는 없고 형 밑에서 5년 정도 열심히 배워봐. 그래, 영재야. 빨리 알겠다고 말씀드려. 기회를 주신다잖아. 여보, 얘 고개 끄덕거리네요. 봤죠? 시동생은 아버님 결정을 크게 반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냥 작게라도 차려주세요, 아버지. 형 식당에 경력 많은 직원들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영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영재가 잘 배우겠대요. 그만 밖에 보내요, 이제. 당신 이렇게 영재 감싸고 돌 거야? 영재, 네가 대답해봐라. 어떻게 할래? 형 밑에서 입국 다물고 배울 거야, 말 거야? 5년 열심히 일하면 그때 작게 분점 내주마. 어느 정도 맛을 낼 줄 알아야지. 싫으면 다 없었던 일로 하자. 시동생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20년을 고생했는데 5년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시동생이 만든 냉면 맛이 본인과 형의 기준에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를 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제 남편 밑에서 열심히 배운 뒤 냉면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 분점을 내주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형 밑에서 5년이나 일하라니 제가 결혼하고 봐온 시동생에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시동생 성격을 아니까 하는 걱정이었죠. 힘든 일, 특히 몸 쓰는 일은 절대 싫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좋아하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일하는 사람이랑 마음이 안 맞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시동생도 가족들 다 모인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시동생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았어요. 도련님, 내일부터 우리 식당이 직장이다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형수님,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만한 상식 없을까 봐요. 몇 시까지 출근하면 돼요? 새벽 6시까지 오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동트기도 전에 일을 하러 오래요. 9시까지 갈게요. 제가 뭘 알아요. 처음부터 너무 군기 잡지 맙시다. 천천히 하자고요.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네 형수 말 거역하지 말고 들어. 한마디도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배워라. 시동생은 아버님 호통에 알겠다며 순순히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우리 가게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는 청소도 하고 테이블도 닦으면서요. 시동생도 이제 철이 들었나 변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주일도 안 되어 근무 태도가 엉망이었어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몸이 안 좋고 피곤하다나요. 출근 시간도 제멋대로고 툭하면 조퇴를 하기 시작했죠. 애초에 배우겠다는 자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시동생이 나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사장도 아니면서 갑질을 하니 보기 싫었을 게 뻔해요. 또 시아버지 때문에 같이 일한 광자 이모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얼마나 뒤집어지게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영재? 내가 아줌마 아들이에요. 형한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왜 이름 불러요? 아니, 꼬맹이일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렇지. 그럼 뭐라고 불러?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좋겠어요. 작은 사장님? 아이고, 나 참. 자네 형도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울 때 내가 이름 불렀어. 알잖아.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예요? 그땐 형이 어렸지만 나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사람들 다 드는데 모양 빠지게.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광자 이모가 기가 막히다는 듯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뒤 시동생을 작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불편했죠. 이 냉면집이 저희 부부에게는 자식과 다름없이 너무 소중한데 시동생 때문에 삐걱거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5년이라니 당장 한 달도 못 참을 것 같았어요. 급기야 어느 날은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속에서 막 천불이 솟았습니다. 여보, 서방님 또 전화 안 돼. 어제 삼거리 포장마차에서 늦게까지 술 마시더니 못 일어나나 봐. 나도 내가 집에 가서 데려올게. 아버님한테 다시 말해보면 안 돼?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무단결근 조퇴에 나와서 하는 것도 딱히 없고 신경만 쓰이잖아. 주방장이랑 아주머니들도 싫어해. 뭘 안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내내 회사만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적응하기가 쉽겠어.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거 알잖아. 너랑 직원들 힘들어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기회를 줬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내가 영재 이번에 단단히 혼낼게. 그날 도련님은 점심이 지나서야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나왔어요. 꼭 사고친 중학생이 엄마와 함께 등교하는 모양이었죠. 영재야, 마음 딱 잡고 한 달만, 아니 석 달만 버텨보자. 그러면 마음 붙일 수도 있을 거야. 누군데 처음부터 쉽겠니? 열심히만 하면 아버지가 분점 내준다니까 딴 생각 말고. 우리 영재 엄마가 믿는다? 알았어. 엄마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잔소리야. 빨리 집에 가요. 시어머니는 제게 오셔서 절 꾸짖듯 말씀하셨어요. 너는 중간에서 뭐 하는 거야? 영재 주눅 들지 않게 잘 달래면서 해야지. 남편 따라 영재한테 무섭게만 굴지 말고. 제가 뭘 무섭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도련님, 그 작은 사장님 소리 들어요. 나이 많은 직원들한테 도련님이 그렇게 시켰다고요. 주눅 든 사람이 그래요? 어머니? 어머, 우리 영재가 그런 수완이 좋다. 애가 날 닮아 카리스마가 있어. 어쨌든 일 배우겠다는 애 찍어누를 생각 말고 잘해줘. 시어머니는 무조건 시동생 편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시동생은 출근을 해도 주방에 들어가기를 싫어해 제 마음고생이 컸죠. 육수 만드는 법부터 익혀야 하는데 영 내키지 않는 눈치였고요. 사실 냉면 육수 만드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불 조절부터 기름 걷기까지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좋은 재료도 구해야 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맛이 제대로 우러났죠. 냉면집 사장님을 하려면 육수부터 우려낼 줄 아는 게 기본이었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도통 일을 배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사람 시키면 되지 않냐고, 도대체 직원들은 왜 있는 거냐고 성질만 부렸어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순서랑 방법만 알면 됐지. 꼭 이런 걸 다 해봐야 돼? 네가 할 줄 알아야 가게가 돌아가지. 냉면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육수 맛내기가 쉬운 줄 알아? 이 맛 내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나도 그렇고. 아이 거참 쉽게 갑시다. 방법 정도만 외울게. 직접 육수 내는 건 형이 하는 것만 볼게. 나 하기 싫어. 너 이렇게 까불 거야? 이럴 거면 그만둬. 대충 쉽게가 어딨어? 너처럼 했으면 우리 냉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어. 너 정신 안 차릴래? 직원들 앞에서 망신 한번 당해봐야겠어. 아이 정말 되게 깐깐하네. 아이 알았어. 이리 줘봐. 저는 생각했어요. 시동생이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죠. 여전히 시동생은 뺀질거리기만 했고 나날이 남편과 저의 스트레스도 쌓여만 갔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다 포기하고 시동생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시동생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가 힘든지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죠. 한 번은 시댁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방에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어요. 엄마,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5년을 버티라고? 사람은 왜 이렇게 부려먹어? 형도 똑같아. 사람을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나 분 좀 빨리 내달라고 해줘. 1년이라도 이 악물고 버텨 이 녀석아. 나도 네 아버지 눈치 보고 있어 안 그래도. 엄마 내 성질 몰라?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빨리 아버지한테 말해줘. 안 그러면 나 다 포기한다. 아이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 이 더러운 세상. 형제야 그런 말은 왜 하니? 포기를 왜 해? 다 된 밥이야. 기다려. 내가 아버지 설득해 볼게. 바라던 대로 이제 사장 노릇 해봐야지.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유난히 마음이 약했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았는데 몸이 약해서 공부를 그만큼 못했다나요. 그 대화가 오고 간 얼마 뒤 시어머니가 동네 부동산에 오가시는 걸 봤어요. 저는 설마 했죠. 어느 날 제가 시아버지 드리려고 주문한 간장게장이 도착해서 한가한 시간에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딱 벗으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영재 저렇게 두면 또 원양어선 타겠다고 집 나가요. 분전 좀 내줍시다. 네? 가라 그래. 당신이 문제야. 왜 다 큰애를 지금까지 싸고 돌아? 내가 말한 기간은 5년이야. 기껏 6개월 일해놓고 투정을 부려? 이 몹쓸 놈. 지 형 힘들게만 하고 뺀질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당신은 애들 어릴 때부터 왜 큰애한테만 후회해요? 둘째가 가게만 내주면 열심히 하겠다잖아요. 주방이 편한 사람이 있고 카운터가 편한 사람이 있지. 어떻게 둘째도 첫째 같기만을 바래요? 우리 가게 이름 걸고 분점은 절대 안 돼. 나랑 영균이 자존심 있지. 몇십 년에 걸친 가업이야. 당신도 정신 차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보, 애가 똑똑해서 그 정도 배웠으니 하는 법은 알 거예요. 영재도 나름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마침 근처에 좋은 자리가 나왔대요. 그거 놓치면 언제 또 자리 나올 줄 몰라요? 당신? 나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두 분의 말다툼을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게장을 놓고 몰래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벌써 분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시동생이 우리 냉면집에서 배운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생각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은 듣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냈죠. 그때 시동생은 또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남편은 당장 시댁에 가겠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말렸고요.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제대로 얘기를 꺼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신 거죠. 시동생 분점 차려준다고 할 때까지 곡기를 끊겠다고요. 남편은 소식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한참을 먼 산만 보았습니다. 속이 어떻겠어요. 그러더니 죽을 끓여주더라고요.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애비가 죽을 써줬어요. 필요 없다. 큰애도 똑같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어떻게든 달래서 일을 좀 가르칠 것이지. 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질리게 만들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랑 저 도련님 붙잡고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직원들도 다 알아요. 됐다. 듣기 싫어. 예, 너도 좀 시아버지를 설득 좀 해봐라.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네 얘기는 들으시지 않니? 그런데요, 어머니 그 도련님 분점 내주시는 건 너무 성급해요. 육수 한 번을 제대로 우려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한참 더 배우셔야 돼요. 듣기 싫다. 너도 가봐. 죽 같은 거 끓여오지 마라. 시동생은 어머니의 단식 투쟁에 슬그머니 뛰어들었습니다. 분점 차려주지 않으면 자기도 엄마 따라 굶겠다면서 들어 누웠어요. 그럼 어디 해보라며 시아버지도 버티시다가 결국엔 백기를 드셨죠. 단식 투쟁을 하는 두 사람 지켜보다 화병이 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게 명의는 아버님 이름으로 하기로 했어요. 형 가게의 매출 절반 정도만 따라가면 동생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서약서까지 만들어 시동생에게 사인하게 했죠. 저는 역시 아버님이라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게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일 매출이 평균 150 이상 나오는 가게였거든요. 도련님이 제게 가게 매출을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알 수가 없었겠죠.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시동생은 벌떡 일어나 활개를 치고 다녔지만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며칠 죽을 드셔야 했어요. 그러나 곧 시동생과 함께 신바람 나게 다니시면서 개업 준비를 하셨죠. 며칠 후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오래 일한 가족 같은 광자 이모가 시동생네 분점으로 가게 됐다는 거였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갑자기 들었어. 자기 시어머니가 그리로 가라잖아. 봉투를 아주 넉넉히 주면서 그러시는데 아유, 나도 거절할 수가 있었어야지. 큰 사장님도 가라 그러고. 어머님은 어떻게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모님, 정말 너무 서운해요. 작은 사장님 자리 잡을 때까지만 열심히 하다가 눈치 봐서 다시 여기로 올게. 아유, 나도 여기가 편해. 작은 가게에 새 집기를 들이고 광자 이모와 직원 한 명까지 두고 시동생은 그토록 바라던 냉면집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남편이 손님을 보내주기도 했고 노련한 광자 이모의 도움이 있어서 장사는 꽤 잘 되었어요. 시동생 역시 처음엔 열심히 하는 듯 했죠. 다만 우리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육수 내는 거나 면발 뽑는 건 광자 이모가 하시고 시동생은 가게 운영을 맡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긴 역사가 담긴 우리 집 냉면 맛을 따라오기는 무리였죠. 당연히 매출도 욕심만큼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저와 남편은 묵묵히 시동생네 가게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가게의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매출이 확 줄었죠. 특히 배달 물량이 확 줄어들었고요. 여보, 우리 배달 주문이 왜 이렇게 줄었지? 어머, 이게 다 뭐야? 저는 배달 앱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을 배달 앱을 통해 배달시켜 드신 손님들이 맛있다, 어떻다 글을 남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부쩍 늘어난 거였어요. 면발이 왜 이렇게 불어오냐, 육수가 너무 짜다, 음식에 왜 성의가 없냐는 등 우리 냉면이 형편없다는 댓글이 넘쳐났죠. 5개가 만점인 별점도 1점만 수두룩했고요.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낫겠다, 봉지 냉면 스프가 더 맛있다, 그런 악성 댓글이 끝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묵묵히 정성으로 냉면을 만들고 있었죠. 특히 우리 집 냉면은 배달로도 불지 않는 면발로 인기가 있었고요. 깊은 육수 맛에 찰진 면발이 우리 집 장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냉면은 면이 불어 안 된다고 배달 안 한다는 남편을 제가 간신히 설득해서 배달을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면이 안 부는 방법을 찾겠다고 엄청 고생했죠.
결국 남편은 그 작업에 성공했고 배달 만족도도 높았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싶어 고민에 쌓여있던 어느 날 지나가던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냉면 맛 변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들었어? 정말? 사장님이 바뀌었나? 아니, 그대로인데 배달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다 그래. 맛이 엉망이라고. 차라리 분점이 낫다던데? 어우, 실망이네. 여기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분점에서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다. 여기는 값이나 싸. 시켰는데 맛없으면 화나잖아. 그래서 댓글을 꼭 보게 되더라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이 웬일로 우리 가게에 얼굴을 비쳤어요. 분점 낸 뒤로 얼씬도 안 하더니 처음이었죠. 가게에 왜 이렇게 파리가 날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파리가 한 마리도. 네, 파리도 없고 매장에 손님도 없고 배달도 없고 그러네요. 바깥에 오토바이도 한 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그냥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형 매장은 어떤가 둘러보러 왔어요. 아니, 분점으로 여기 손님이 다 온 건가 싶어서. 장사 수완이라는 거 경력이 크게 상관은 없나 봐요. 우리는 문 열자마자 매장도 꽉 차고 배달 주문이 쏟아지는데. 지금 염장 지르러 오셨어요? 형 걱정하는 얼굴로 안 보이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를 대비하셨어야죠.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이란 법 있습니까? 수고하세요. 전 갑니다. 말 그대로 염장을 지르고 가는 시동생이 얼마나 얄밉던지 속에서 막 불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잠을 더 줄여가며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육수 재료도 다시 하나하나 살폈죠. 저와 남편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던 어느 날 광자 이모가 전화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것도 옆 동네 미용실로요. 전 아무 생각 없이 미용실로 찾아갔죠. 거긴 광자 이모 여동생이 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광자 이모가 초조한 표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진짜 내가 꼭 죄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저희 집 손님 없는 거 이모도 아셨어요? 큰일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분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아휴, 내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광자 이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시동생이 육수 맛을 편법으로 낸다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는 고민이 터져나왔죠. 광자 이모는 저희 식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습니다. 아주 젊으셨을 적부터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일하다가 남편이 식당을 물려받아 이날까지 오는 데는 광자 이모의 도움이 컸어요. 육수 만드는 일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다 아셨고 조리법에도 일가견이 있었죠. 때로 남편에게 일이 있을 때면 광자 이모가 육수를 만들어 오셨고요. 내가 차마 큰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야.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어떡해? 정말 육수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조미료, 설탕, 식초만 넣는단 말이죠? 조미료를 아주 얼마나 넣는지 몰라. 작은 사장님들 하는 말이 어렵게 일하지 말래. 쉽게 하지. 어차피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다 소용없다면서. 맛있으면 장땡 아니냐고. 조미료, 설탕, 식초를 아낌없이 들이부어 아주 삭으로 퍼넣어.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냉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아버님,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 날 일이었어요. 광자 이모도 시동생이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에 걸렸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 암행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요. 가발을 하나 사서 미용실에 갖고 갔습니다. 미용사에게 감쪽같이 씌워달라고 부탁하고 선글라스를 썼어요. 그리고 시동생네 가게에 가서 가능한 주방 쪽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죠. 냉면을 시키고 시선만 주방 쪽으로 돌렸는데 다행히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가게가 작았기 때문에 주방은 거의 오픈되어 있었고 거기서 광자 이모 곁에 시동생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행이다 싶어 마음 놓고 바라보았죠. 두 사람은 대형통에 육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광자 이모를 아예 비키라고 하고 육수를 만들었어요.
조미료를 정말 과장 안 하고 한 사분 넣는 걸 보니 기가 막혔죠. 거기에 질 낮은 식초, 설탕까지 넣고 국자로 휘휘 저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육수를 만든 시동생은 광자 이모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더니 식당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곧 제 앞 그 육수로 만든 냉면이 나왔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아니 반 숟가락 육수를 떠서 맛보았죠. 살얼음을 지나치게 많이 넣은 차디찬 육수는 한 입 먹자마자 눈살이 찌푸러지더라고요. 너무 시고 달면서 조미료의 감칠맛이 엄청났습니다. 광자 이모는 제게 다가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아휴, 이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큰 사장님네 냉면은 못 먹지 않겠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할 말 있는데 충격받지 말고 들어. 왜? 우리 가게 매출 떨어지는 이유 알았어? 그건 알아보고 있고 저기 도련님네 분점 말이야. 영재네 식당? 어제 광자 이모 만났는데 글쎄 육수를 도련님이 육수 얘기가 나오자마자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육수는 남편에게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동생이 분점 낼 때도 육수에 공을 들여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죠. 저는 남편이 펄펄 뛸 걸 예상하고 다 말한 거였고요. 공들여 육수 만드는 걸 도련님은 아예 포기한 것 같아. 조미료, 설탕, 식초로 아주 자극적인 육수를 만들고 있더라고. 내가 조금 더러웠어. 먹어볼래?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육수를 먹어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시동생을 가게로 불러내더니 엄청나게 혼을 내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참고 묻어나던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봐서 저도 크게 놀랐죠.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출 정도였고요. 그런데 시동생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왜? 내가 1등으로 올라서니까 배가 아파서 죽겠냐? 어려서부터 칭찬이란 칭찬 다 듣더니 매출 떨어지니까 막 꼬투리 잡고 싶어서 그래? 너 이 자식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돈 벌려고 식당 열었어. 손님들 입맛에 맞게 육수 만들었어. 그게 다야. 너 임마! 아버지랑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렇게라도 매출을 올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육수를 그렇게 내면서 우리 집 분점이라고 간판을 걸고 장사해? 제정신이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제 나도 어엿한 사장이야. 어른이라고. 어려서부터 오만 잘난 척 혼자 다 하더니 지금도 세상이 다 네 편 같냐? 아니거든? 지금 형 가게 매출을 보라고. 조만간 문 닫게 생기지 않았어? 망하면 내 밑으로 들어와. 주방 보조로. 알겠어? 옆에서 듣는데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듣고 본 걸 다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남편처럼 크게 화를 내셨고 당장 식당으로 쫓아나가시더라고요. 당장 분점에서 손 떼라고 하시는 아버님에게 도련님은 막 대들었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매출 잘 나오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잡냐고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멀리서 장사해. 분점 간판도 떼어버려. 아예 연도 끊어. 너는 몇십 년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 가업을 멋대로 망가뜨려 놨어. 그래도 큰 소리야? 어차피 손님이 안 찾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요새 형 가게 매상 엄청 떨어졌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가서 보세요. 팔이 날린다고요. 배달앱에도 사람들이 다 맛대가리가 없대요. 악성 댓글에 별점도 1점밖에 안 주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건 제 식당이 아니고 형 식당이라고요. 이제 집안 대들 보는 나예요. 제가 먹여 살려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식당 사정 시동생에게 자세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이상했죠.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도련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배달앱에 우리 식당 나쁜 평가들 별점 테러 혹시 도련님 짓이에요? 시동생은 사나운 표정으로 묻는 절 보고 흠칫하더니 바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누구한테 뭘 뒤집어 씌워? 아주 사방에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갑자기 이상하다 했어요. 그 후기 보고 사람들이 주문 안 하는 거였어. 도련님, 다시 한번 물어요. 배달앱 우리 식당 별점이란 평가 도련님이 장난친 거 맞죠? 맞죠? 곁에 있던 시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요새는 배달 앱으로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해요. 먹고 나면 별점에 점수도 주고, 맛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도 해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별점도 5개 중에 하나만 찍혀 올라오고, 육수 맛이 변했다, 면이 불어 터졌다, 왜 성의가 없냐, 이상한 평가들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가게에 주문을 하는데 매일 안 좋은 것만 올라오니까 주문이 뚝 떨어졌어요. 조리 방법이 변한 건 없고? 너희가 게으름을 부린 건 아니야? 그럴 리가요, 아버님. 그래서 저희 부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저희는 하루 2시간밖에 안 자면서 고민하고 있고요. 남편은 잠도 못 자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밥도 잘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곁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넌 그 입이 문제다. 뭘 한다고 끼어들어? 아무렴 동생이 형 장사 망치려고 그런 짓을 해? 너는 생각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흉악한 쪽으로만 하니? 그럴 거면 왜 냉면을 하고 있어? 형사를 하지. 아이고 답답해. 넌 도무지 도움이 안 되니 빠져라. 그러나 시아버지는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형수가 하는 이야기 확실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냐고요. 시동생은 완전히 발뺌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사실이 아닌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뭐 아니면 도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각오하고 시동생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련님,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왜 이래요 정말 형수? 미쳤어요? 장사 안 되는 게 왜 내 탓인데? 도련님 아이디 확인시켜 주세요. 만약 악성 댓글 달린 것 중에 도련님 아이디 없으면, 그러니까 악플을 도련님이 달아놓은 게 아니라면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요. 진짜 기분 나쁘네. 싫어요. 내가 왜요? 형수님은 이미 덮어놓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사람을 싹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요? 시동생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어요. 그러나 지켜보시던 아버님이 호통치셨죠. 형수님 말대로 해라. 어서. 아니라면 왜 못 줘? 결백할수록 거리낌 없이 보여줘야지. 결국 시동생은 마지못해 핸드폰 패턴을 풀어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배달앱을 열자마자 시동생의 아이디를 확인했어요. 아이디는 맛있으면 우는 말이었죠. 저는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냉면집에 달린 맛평가 글에 맛있으면 우는 말이 연달아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맛있으면 우는 닭, 맛있으면 우는 소. 그 밖에도 비슷한 아이디가 많았는데 하나같이 맛이 없다는 얘기뿐이었죠.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깝다는 등 혹평이 아주 많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시동생 핸드폰을 보고 있던 그때 카톡 알림 메시지가 떴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죠. 선배님, 시키는 대로 선배 형 가게에 악플 올렸어요. 제 친구들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건당 돈 주시는 거 맞죠? 계좌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곧 계좌번호가 찍힌 문자가 연달아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이 상황을 그대로 공개했어요. 이래도 도련님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후배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 냉면집에 악플 달았어요. 꼭 이렇게 해야 했어요? 모든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시동생은 자기 집 육수를 자극적으로 만들어 매출을 올리면서 배달앱, 저희 식당 맛평가 공간에 꾸준히 악성 댓글을 달고 있었던 거였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장사만 잘 되면 장땡이지.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난리들이에요. 궁지에 몰린 시동생은 말로는 큰 소리는 치면서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늘 시동생 편을 들어주던 시어머니도 이번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 집으로 향했죠. 집에서 시아버지는 시동생에게 당장 형 앞에 무릎을 꿇으라면서 크게 역정을 내셨어요. 형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 앞에서 시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래요. 내가 욕심부린 건 사실이에요. 형이 나보다 뭐든 잘하고 아버지도 형만 믿으시니까 이번만큼은 나도 형을 한번 이겨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비겁하게 술을 써? 형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 네가 아무리 빌어도 형, 너 용서 못해. 저도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이번에 확실히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너무 큰 기회를 준 것 같다고 후회하시는 듯 보였죠. 결국 시동생은 식당을 더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정 간판 내리고 가게를 아예 뺐습니다.
모든 건 명의 이전을 받고 싶었던 시동생의 과욕이 원인이었습니다. 긴 시간 노력하기는 귀찮고 싫고 우리 매출 따라잡을 자신은 없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였어요. 직원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란 눈치였죠. 광자 이모는 다시 저희 식당으로 돌아왔고요. 그 일 이후 저와 남편은 냉면집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시동생과 후배들은 악성 댓글들을 비공개로 해놓거나 삭제했어요. 저는 우리 식당을 다른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죠. 남편이 얼마나 육수를 정성스럽게 우려내고 면발을 뽑는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고 우리 식당 이야기를 꾸준히 올리면서 반응을 살폈고요.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북식 냉면을 만들기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손님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재미있게 써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몇 번 방송국에서 우리 식당을 촬영해 간 뒤로 우리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배달앱 맛평가 공간에도 꾸준히 저희 냉면 맛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죠. 물론 쓴소리가 있을 때면 뭘 잘못했나 돌아보는 것도 잊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매출은 전보다 부쩍 많이 올랐습니다. 노력은 역시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동생은 한동안 자숙하다가 건설 현장에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둘째 아들이 안타까워서 전전긍긍하세요. 저와 남편에게 한 번씩 시동생 고생이 심하다며 봐주라고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당분간 시동생을 봐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동생은 고생을 좀 더 해봐야 한다는 두 분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